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이슈타파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울산 지역 대선 공약 관련 검증 작업은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국가와 울산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지만 이 구호만 무성할 뿐 지역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과 공약, 이에 대한 검증은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울산 공약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메가시티와 해오름연합,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해오름연합보다는 메가시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대선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후보들의 공약 중심으로 지역 이슈가 다뤄지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해오름보다는 메가시티가 많이 다뤄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의 상황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지금도 한쪽에서는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력 대선 주자를 둔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각 울산 시당에서 울산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을 여러 가지 준비하긴 했는데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이 두 후보의 울산 관련 공약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인데요. 이 후보는 탄소 중립 대응 핵심 거점 육성, 그리고 의료체계, 강력교통망 조속 구축을 골자로 하는 울산 6대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과감한 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 그리고 그린 에너지 산업 선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울산 의료원 설립 등을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방구대 안각화를 중심으로 울산을 세계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 소외된 한센인 마을을 환경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울산과 양산, 부산, 김해 광역철도 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소 트램 건설을 지원해서 수소 대중교통을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친환경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그리고 미래차 부품 산업 전환 등 혁신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서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울산 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지금 울산은 거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면을 씻어내고 감염병 재난과 고령화에 따른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 보건 의료 인력, 그리고 안전망,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또 나아가서는 울산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가 차원에서 방구대 안각화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울산을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안각화 세계유산센터, 그리고 에코지오 밸리 공원 조성, 그리고 둘레길 조성, 이런 걸 통해 갖고 부울경에서 울산을 관광권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굉장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울산 관련 대선 공약 제법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여러 공약을 내놨죠? 예, 못지않게 이제 윤 후보도 울산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는데요. 네. 골자는 대체로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 수도의 위상 강화, 그리고 광역 교통망 구축, 의료 식수 문제 해결, 인구 감소 교육 대책, 도시 균형 성장 발전, 이런 5개 분야에 걸쳐서 모두 14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요. 우선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왔던 산업 수도 울산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공약으로 했다가 무산됐던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을 다시 건립을 약속했고, 이를 통해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을 확보해서 탈탄소 에너지 사회를 선도할 것이고, 울산의 하늘 자동차,
이 부분을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선도도시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현 후보는 또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를 이끌어온 조선 산업의 그 침체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시켜서 울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큰 축으로서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울산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아울러 산업화의 주역인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해서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담아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에 걸맞는 강력 교통망 구축도 약속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울산공항 개선 이 부분은 좀 이제 민주당하고 좀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네. 도시철도 건설, 울산권 강력철도 조기 완공, 뭐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울산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망이 여러 가지로 낙후돼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교통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울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러 공약들을 내놨는데, 자, 이렇게 공약이 많다는 건 어떻게든 표를 많이 얻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 세부적인 공약 실천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도 많은데, 자, 어떤 표심을 얼마나 얻겠다는 이 치밀한 계산을 하고 공약을 내놨을 텐데, 자, 당연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측이 기대하고 있는 울산 지역 득표, 목표치, 이런 게 있습니까? 있겠죠? 좋은 지적인데요. 민주당 울산시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울산시당, 이 두 당이 이번 대선에서 울산 지역의 득표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 시절에 울산에서 받은 득표, 그러니까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울산에서 받은 득표가 38.14%거든요. 그러니까 이 38.14% 이상을 받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목표치인데요. 울산에서 최소 35 이상 40%를 넘어서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 시절에 그때 58.58%라고 엄청난 높은 표를 받았거든요. 그때. 거의 60%네요. 예, 거의 60%인데 이번에는 60%를 넘겠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된 안철수 후보의 표가 울산에서 한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표를 다 가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끌어와서 한 60%를 넘어보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치는 정해놓았는데 실제로 지금 울산의 상황은 어떤가 보면은 울산에서 표심은 그렇게 이제 양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같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KSOI가 부산일보 의뢰로 만 18세 이상 울산 시민 801명을 상대로 지난달 19일에서 20일까지 제법 표본수가 많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 조사에서 이 후보가 31.4%, 윤 후보가 51.6%의 지지율을 기록했거든요. 네. 이 같은 지지율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 후보가 한 20%포인트 이상을 앞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양당은 목표에 미흡한 지지율,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전히 작거든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공약도 좀 더 현장에 다가가서는 공약으로 많이 다듬고 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울산 선대위에서는 이례적으로 대선에서 울산 지역의 공약과는 별개로 5개 구군별로 맞춤형 공약까지 따로 내놓고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사상 최대의 득표율로 이어가기 위해서 연일 지역국회의원이 참여한 유세전을 펼치면서 맞춤형 공약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선거 막바지로 오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정이 상당히 격화되는 것 같은데, 자, 공약 관련 혼탁 과열전도 상당히 가열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혁신도시 시즌2, 그리고 해상풍력 부분, 의료 부분, 이런 것들인데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충남에서 했던 한국에너지공단 발언을 놓고
뭐 굉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 울산시 뭐 중구 의원들, 뭐 혁신도시가 있는 중구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지난 22일 그러니까 지난달 22일 충남유세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충남으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중을 밝힌 것을 두고 울산 홀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울산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비난전에 나섰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말꼬리 잡기식 억지에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공식 입장은 안 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울산시당 관계자는 탄소 중립 관련 기관에 대한 예시를 든 것이지 울산에 있는 에너지 공장을 옮기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걸 곡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가 울산 유세에서 미래 산업인 부유식 해상풍력 비리 의혹 사업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도 그 며칠 전에 그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열어서 이제 해상풍력 사업은 경제성도 있고 비의혹은 정말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것 아닌가. 설계부터 기획, 추진 과정에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양당이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측의 울산 공약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이 많은데, 자, 그 중에서도 완전히 상반된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마찰이 심한 공약이 아무래도 해상풍력인가요? 해상풍력, 원전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것이 바로 해상풍력 사업이거든요. 대선을 바로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지금 완전히 부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어서 친재생을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재생으로 불릴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한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요. 네. 1차 그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리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해서 윤 후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백은 제품 제조 등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캠페인인데요. 네. 결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 해상풍력의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이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 안 그래도 이 야당 쪽에서 이걸 계속 때리니까 이 송철호 시장이 발끈해서 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던데, 자, 두 후보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거든요. 이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는 하지 않지만 탈재생을 하자.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첨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적극 지원을 이미 천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로 관련 산단을 구축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해상풍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반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와서 어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에는 울산에 와가지고 어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이 반대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그 풍력 발전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 풍력 발전에 공사 하청을 누가 받았는지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하면서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서 울산 앞바다에 펼쳐진 천혜의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잃게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또 윤석열 후보의 반대 입장에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해상풍력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겁니까? 부유식 해상풍력은 그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시켜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그것에 설치하는 고정식 해상풍력 네. 이런 부분과는 달리 바다 위에 띄워놓은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풍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50에서 6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강한 바람 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네. 육지에서 먼 만큼 입지 제약에서 자유로워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용이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당시에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데요. 네.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되면은 어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어족 자원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사업 예정지의 경우에도 연간 그 울산 앞바다의 굉장한 그 특산물이 바로 가자미거든요. 네. 이 가자미 어획량의 70%가 잡힐 정도로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 어장이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굉장히 지금 속도가 붙어가지고 상당 부분 진전이 됐습니다. 예비 네. 타당성이라든지 인허가 정책의 첫 단수격인 발전 사업 허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이 해상풍력의 운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전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유통시킬 수 있는 어떤 스마트 그리드 구축 이것까지 공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연히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속도를 낼 것이고 울산이 아마 그 허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보도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이것이 윤 후보의 의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상풍력 쪽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놓고도 이렇게 다른데 당연히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다른 입장이겠죠. 원전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줄인다는 감원전, 처음엔 탈원전 이야기하다가 이제 요즘엔 감원전 기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하되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쇄하겠다 이런 원칙을 강조했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같이 보면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종료하겠다.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전면 조사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을 줄이겠다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후보는 각 지역의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산하고 팔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어떤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밑바닥에 두고 LNG 가스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경제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수소 경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는 실제로 2030년까지는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2030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것이 이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대비 한 40%를 감축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또한 탄소세를 도입해서 이를 기업에게 걸어서 그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한의 일부로 활용하겠다 이런 구상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이런 공약인데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원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탈원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 이 후보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친원전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어떤 입장입니까? 친원전파. 예,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탈원전 폐기를 강하게 내세웁니다. 그 반문재인 기치를 내걸고 일어선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에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전력과 수소 같은 에너지원을 생산하는데 유효한 수단이고 또 원전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윤 후보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요. 특히 윤 후보는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건 윤 후보 입장입니다. 제가 청취한 계기가 월성 원전 사건, 그러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그만두게 한 건 역시 월성 원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그 원전과 관련해서 여당인 그 민주당 측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선회 분위기가 좀 엿보입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탈원전에서 감원전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 조기 가동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를 했는데 이 후보도 그 어떤 건설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관련해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서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이 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그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해 12월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공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측의 이 변화 기류가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현재로선 양측의 에너지 정책은 완전히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 외에도 두 후보가 이 극명히 갈리거나 차별화를 둔 눈길이 가는 울산 관련 공약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후보의 뭐 전체적인 공약들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지만 네.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 방금 이제 해상풍력과 또 원전. 그리고 이제 교통 부분에서 울산 공항 문제, 의료 부분에서 울산 의료원 설립 문제와 울산대병원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해상풍력, 원전 그리고 공항, 의료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 열악한 울산의 의료 현실 이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항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네. 공항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폐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송철호 시장의 어떤 지금 로드맵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오히려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결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의료체계 부분도 양측 모두가 의료체계 보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뜻은 같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사뭇 다른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제2 울산대학교 병원과 울산의료원인데요. 두 사안은 각각인 듯 보이지만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서는 제2 울산대병원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 국민의힘이 도심지에 1000병상 이상의 규모의 제2 울산대병원 설립을 대선 공약하겠다고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병원을 농하기 전에 핵심인 울산대 의대의 환원 이것을 선행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상급 종합병원 설립 검토와 지역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를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울산대 현 40명인 울산 지역 의대 정원을 모두 뽑아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시키는 편법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반드시 고치고 개선하겠다. 네. 그것을 이제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제2병원으로 바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 함께 싸잡아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울산대의대 정원과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일단 두 후보가 모두 찬성은 하는 거죠? 네, 그 민주당은 민간병원보다는 공공영역인 울산의료원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역시 그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은 했지만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선순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료 공약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첨단과학 중심의 유밸리 조성을 추진해서 그 안에 2024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것을 연계한 재활 연구센터 이런 것을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유니스트 의과학 설립원과 함께 산재 전문병원 그리고 울산대병원을 아우르는 의료 복합 타운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료 공약을 하고 있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자, 의료 관련 이 공약까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울산 관련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공약도 있지만 첨예하게 갈리거나 비슷한 듯 다른 공약도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추진 중이거나 계획했던 지역 사업들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타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